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특사단은 지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 중입니다. 자,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10여 년 만에 특사 아니겠습니까? 네. 1박 2일로 좀 짧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지난번에 예. 김여정 일행과 그리고 또 김영철 일행들이 사실상 우리 이쪽에 와서 상당히 아주 깊숙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의가 사실 있었는 걸로 사실 알고 있고, 예. 또 물론 미북 대화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면에서 이것에 대한 답방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건 답방은 단순한 답방이 아니라 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면담, 직접적인 어떤 회담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예정된 그런 형태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방북 활동 첫 소식, 앞으로 네. 1보, 2보 계속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전해줄 것 같아요. 첫 소식으로 오늘 이제 도착부터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만남까지 예, 그 예. 과정을 쭉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도착 시간은 2시 50분 예. 평양 순환공항에 1시간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실제 이게 지금 디귿자 형태로 서해 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렇지 실제 직선거리로 치면은 떴다가 내리면 바로 평양입니다. 예. 2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2시 50분에 그렇게 순환공항에 도착을 했고 3시 40분에 우리 측 대표단이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고방산 초대소는 북측의 미림 관문이라고 있는데요. 예. 북한의 대동강에 관문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관문 중에 하나인 미림 관문이 고방산 초대소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그 관문이 있다는 것은 인공호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공호수 옆에 있는 상당히 경관이 좋은 그런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초대소, 그렇게 보면 우리로 치면 약간 영빈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이제 고방산 초대소에서 아마 이제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사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3시 40분쯤에 고방산 초대소에서 도착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북측 영접 나온 분들하고 네네. 일정을 협의했다, 이제 이렇게 좀 브리핑이 됐는데요. 몇 면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서요. 지금 보면은 이제 사진이 정확하게 좀 나오지는 좀 멀어서요. 김영철, 일단 이선관. 고방산 초대소에서 김영철 부장이 영접을 했다 나오죠. 그럼 김영철 부장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성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통전부에 실장이 기내에 들어가서 직접 영접했다고 했거든요. 리현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은 아직 그렇게 사진이 좀 그래서 사진이 구체적으로 지금 첫 번째 사진, 저 예, 사진에는 이 사진은 공항 같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는 이 사진 아직까지 요게 고방산 초대석에서 네. 지금 김영철 부장이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앞선 대담을 하고 사진은 이선권 맹경일 부부장이 네. 공항에서 영접하는 그건 사진이 이제 순환비행장입니다. 예. 순환비행장이 이제 우리로 치면 그래서 김포공항 맹경일하고 예. 리연하고 네네. 이선권. 이성권. 이선권, 이성권은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예. 통일부 장관격으로 여기에 직접 영접 나왔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죠. 예, 공항 영접하고 이제 초대소에서 여기는, 네, 이제 고방산 일정을 초대소. 협의하는 두 장의 사진이 네,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 공개가 보면은 됐어요. 고방산 초대소에서 보면 이성건 얼굴이 지금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북측에서의 일정을 조율하는 예.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방산 초대소를 간단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초대소는 외부로 노출이 잘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건물이 없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최고급 별장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 지어졌고 최초에는 인민무력부가 관리를 했지만 1980년대 초에
대남 사업 부서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관됐다가 김정일 위원장 당시 김정일 위원장 지시로 북한 외무성이 관리하는 그런 상당히 그 북측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초대소다. 여기서 초대소는 우리로 치면은 약간 영빈관 비슷한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소 안에서 일정을 협의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의겸 대변인 말에 따르면은 오늘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환대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 의전 수준은 지난번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그때하고 네네. 비교하면 거의 거기에 뭐- 어떤 거의, 준에서 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의 봐야 뭐 되는 건가요? 유사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지금 만찬이 6시부터 이제 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시절로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남측의 대표단이 오게 되면 특사단이 오게 되면 굉장히 애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마지막 날 거의 뭐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만나거나 또는 지방에 있다가 지방으로 오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지혜규 장관 같은 경우는 지방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이런 이제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랬었는데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우리 측에 도착하자마자 3시 40분에 고방산 초대소 도착을 했고 6시부터 지금 면담이 있다니까 불과 뭐 도착하자마자 바로 면담 일정을 잡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남측의 인사들을 맞아들이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우리 측에 왔던 김여정 특사 일행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만났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개막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막식 다음 날 이제 또 같이 또 다음 행사를 날 청와대에서 만났고요. 만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이 이제 맞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이전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는 다른 그런 굉장히 환대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6시부터의 만남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김정은 위원장 전격적으로 일정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은 물론 좀 뭐 워낙 1박 2일 일정이니까 네. 예상은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약간 좀 이제 우리가 방금 예상치 우리- 못했던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이제 김영인 교수가 잘 그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일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소위 수령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비밀, 은밀하게 이런 그 만남을 그 갖고 또 그런 형식을 일부러 취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저 수령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수령 자체의 그 안전, 신변 안전 이런 것을 상당히 그 고려하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상당히 그 의외적인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다. 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 보통 국가의 어떤 그 최고 지도자처럼 상당히 그 공개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이설주 소위 부인을 대동하게 다닌다든가 이런 그 공개 행사를 상당히 즐기고 상당히 그것을 또 굉장히 활용한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김여정이라든가 이런 그 대표단이 왔을 때 우리 대통령이 바로 그 면담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쪽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어떤 그런 패턴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표단들을 바로 만나서 그리고 또 저녁 만찬까지 이래 하는 그런 형식을 보였다. 이래 본다면은 사실 김정은 지도자의 여러 가지 행보 자체는 상당히 그 보통 국가의 지도자처럼 많이 변해 있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여기 여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가자마자 이제 3시 40분에 초대해서 여장 풀자마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면담이 그렇습니다. 있고 이제 만찬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네. 뭐 오늘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사실 우리 남측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난 인사들이 많지 않죠 그 동안에. 그렇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람들은 일부 기업인이나 또는 미국 국적의 기업인들. 2011년에 김정일 위원장 그때 조문 방문했을 때 이호 여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만나고. 이호 여사가 이제 만난 게 예. 거의 뭐 처음이다시피 할 정도로 예.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만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경우들이 별로 없었고요. 예.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최고위급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그동안 지난 보수 정부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012년도부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기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부고가 떴기 때문에 예. 2012년도로 치면 지금부터 뭐 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 측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았거나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 6시부터의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서훈 그다음에 정의용 실장 이 두 사람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의 특사단의 만남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미 접촉 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차원에서의 충분한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들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또 과정,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직접 듣는 이런 과정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 남북 당국자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의용 수석 특사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명히 비핵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 비핵화와 관련된 예.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내용으로 일단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 있어서도 지금 남북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그 남북한 관계 개선. 그러면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이 순조롭게 그리고 또 발전적으로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미북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그 북한의 핵 문제 자체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남북한 관계 개선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 뭐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뭐 표현을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다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안 한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엄연하게 있는 것인 만큼 그 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름대로의 그 아이디어랄까 이런 것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뭐 지난번에 물론 뭐 공개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핵 문제, 북한의 핵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그 핵 동결론 그런 식의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답을 뭐 들어온다든가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정의용 실장의 그 얘기를 잠깐 출발하기 전에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여한 남과 북 간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 정의용 수석 특사 어느 정도 수위에서 오늘 저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정영 특사의 그 출발할 때 발언들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북측 당국자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진전은 사실상 어렵다. 또 북미 관계가 풀려야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풀릴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관련된 전체적인 그 남북 간의 또는 북미 간의 또는 북한과 주변 국가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한다. 이 부분의 이제 핵심은 역시 이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를 당분간 자제하는 모라토리엄 이런 정도가 우선은 그렇게
북미 관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치의 어떤 목표를 그 정도에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과 북미 관계에 있어서 또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서의 어떤 중개인 또는 중매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인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국제사회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좀 더 균형되게 또 객관적으로 제대로 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김정은 위원장에 적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개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어느 정도 행동에 나서줄 것인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뭐 시간은 없고 한반도 상황에서는 이제 절체절명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예상해 보기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은 예. 우리가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소위 핵 동결론, 지금 북한은 더 이상 그 핵 개발이라든가 또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일단 중단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북 대화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그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라고 나름대로 그 설명을 하고 또 그렇다면은 또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 동결론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육자회담 이것을 재개시키고 이런 그것을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은 사실 그 핵 동결론과 관계되는 우리의 이런 그 제안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자체의 답변 자체를 소위 그 우리가 다시 특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이것을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혹은 미국 관계자 고위 관계자한테 설명을 하고 네. 그래서 미북 대화를 이끌어내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것은 뭐 자치하고라도 그러나 일단 핵 동결론 자체의 로드맵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네. 이제 들고 네.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도 이제 전달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뭐 옆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친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친서는 지난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이 갖고 왔을 때도 예. 우리가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쪽에서도 지금 친서를 문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정리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지금 청와대 내에서도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회람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 속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친서 크기가 A4 한두 장 정도입니다. 그리고 글자도 크고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친서의 내용은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평창 올림픽의 북측의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의 참가로 인해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 두 번째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적극적인 접촉 의지를 갖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북한의 지금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한반도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남관계입니다. 남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는 평창 올림픽 때 만들어진 남관계의 그런 평화와 또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해소되는 이것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화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 최고 당국자가 노력하자. 그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그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런 인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작하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지금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올림픽에 대한 감사라든지 뭐 남북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접점이 좀 그렇습니다. 찾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 간에 이제 친서도 오고 가고 특사도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북미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북한의
태도 변화. 네.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이면 될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문턱을 좀 낮추자는 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강조하면 북한이 거기에 그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도 좀 턱을 낮추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걸 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예. 현재로서는 가장 북미가 그래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은 7차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하는 우리가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제 그런 조치를 북한은 취하고 미국은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마 북측이 상당히 부정적이면서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 과정에서 전략자산의 전개를 이번에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달지 예를 들면 B-1B, B-50B 전략폭격기 또 F-22 랩터 이런 전략 기종들을 이번에 전개시키지 않고 또 훈련 기간도 좀 더 축소한달지 뭐 이런 식의 요구를 북한은 아마 그 훈련 중단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접점을 좀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북미 관계의 어떤 대화로의 네. 어떤 전환을 모색하는 이런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 또 미국 쪽에 우리 대표단이 곧 이제 북한 방문하고 나서 미국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3일이면 뭐 그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이 북미 대화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언급한 데 대해서 가소롭기 그지없다라는 그 입장을 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핵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이런 그 외무성이라든가 아니면 조평통 여타의 그 노동신문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예. 상당히 그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이 선전선동적인 그런 것을 많이 그 밝히고 있고 또 그걸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북한은 이제 미국보다 오히려 더 미북 대화를 필요로 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뭐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위 미북 대화 이 자체, 그다음 비핵화를 뭐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접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또 필요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사실은 입구와 출구가 있다 그러는데 뭐 입구 차원에 있어서 일단 협상을 전개하자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하게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실제 내면적으로는 이 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이중적인 형태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사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래서 판단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 뭐 청와대는 이제 부인했습니다만은 비핵화 대화 이외에 이제 특별 임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네네네.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특별 임무라는 게 이제 미국 국적에 예. 북한에 좀 억류돼 있는 예. 3명 정도를 지금 우리 쪽에서 북한과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이제 미국 쪽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조치를 하는데 한국이 역할을 하고 그걸 논의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미국 간의 이제 접촉. 그러면서 이런 이제 거죠. 그렇게 되면 북미가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 논리인데요. 물론 이제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대체로 미국과 직접 협상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보다 본질적으로는 지금은 역시 이제 북미 간의 접촉의 면들을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큰 틀에서는 비핵화일 거고 좀 더 좁힌다면은 북한의 당장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를 자제시키는 모라토리엄 이런 정도일 것 같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관계 또는 북미 관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쪽에서 바로 이제 내일 귀국하자마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워싱턴으로 우리 예. 특사단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갈 텐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또 전달하고 또 그런 과정에 또 다시 미국의 입장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또 북측에 전달하고 또 우리가 또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남북한과 미국이 3자 간의 지금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런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의용 실장을 이제 수석 특사로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장관급 2명이 동시에 특사로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특사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특사 구성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제까지 특사라고 하면은 뭐 국정원장이라든가 뭐 옛날 안기부 뭐 이런 그 저 정보부 부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갔는데 이번 경우는 좀 특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부가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 사절단이다 하는 그런 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의용 실장 경우만 하더라도 이것은 청와대에서 소위 그 외교 안보 통일의 어떤 총사령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대통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하시라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국정원장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또 그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 활동 이런 것이 또 주 임무인 만큼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사실 실질적으로 결정도 하고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미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미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남북한 관계에서는 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미북 대화 관련된 것은 정의용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진정한 의도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예상되는 그런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가 그런 또 심중 자체도 또 읽어서 또 판단해서 이것을 또 미국 그 소위 고위 당국자한테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는 정의용 실장이 아주 그 적합한 인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소위 그 서훈 국정원장은 이제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매끄럽게 그리고 또 평화적인 어떤 평화 정착 뭐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실무진과 북측 실무진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 장관급 그다음에 또 정의용 실장 뭐 장관급 같은 이런 형태로 이번에 장관급이면서도 실제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비핵화 대화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계기를 이제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큰 임무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남북 정상회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번 북한의 특사가 왔을 때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하자고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대해서도 좀 일정한 성과가 있겠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화두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그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큰 문제들은 역시 그 정상 간에 만나서 그런 실질적인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또 거기에서 또 직접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 앞으로의 어떤 그 변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을 빼고 이번에 그 특사단의 임무를 논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정상회담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해서 미북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북한 관계 개선 차원에 있어서 사전에 해야 될 어떤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그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는 소위 인도적인 문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북한이 좀 그 당근 차원에서라도 양보를 좀 해서 이루어지게 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정상회담까지 간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상당히 그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남북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더 상황이 무르익하게 된다.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북측의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건은 이제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방북단의 우리의 중요한 특징은 역할은 남관계에서의 성과보다는 북미 관계에서의 성과입니다. 네. 북미 접촉 또 북한과 미국이 선후의 문제입니까? 선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같이 하는 건데 예. 보다 무게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정의용 실장이 왜 갔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정의용 실장이 대표로 간 것은 결국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미국에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예.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은 막역한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미국 쪽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대표로 간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서 이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북한에서 공감대를 좀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장은 7차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두고 남관계에서는 역시 이제 가장 휘날레는 역시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상회담을 지금 당장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북한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진전된 모습을 북한이 보이거나 또는 그 의사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북미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느냐에 맞춰서 갈 것이고 북미 관계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에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그 과정에서 좀 더 주변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도 속도를 내자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2, 제3의 특사가 오고 갈 가능성도 물론 있겠네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우리 지금 이제 설명을 하러 아마 우리가 특사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용 서훈 이 투톱이 미국에도 갑니다. 가고 나면 미국 쪽에서 가서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또는 미국 쪽 주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 그 이야기를 또 다시 북측에 전달하고 또 우리도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또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라 본다면 제2, 제3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 봅니다.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그 핵 동결까지도 어떤 의사를 북한이 내비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용현 교수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북한이 모라토리엄 그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를 이제 중단하는 선 이거는 이제 핵 동결보다는 좀 더 좀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특사단이 성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 성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핵 동결론 로드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공개된 바에 따르면은 그럼 북한 역시도 이 핵 동결론 로드맵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이미 자기들은 작년에 연말에 핵무력 완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선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지금 정도 어느 정도 동결을 시켜도 자기들이 목표로 달성한 그런 정도의 그 핵은 개발했다는 그런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발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 선택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지금부터 이 그 동결 카드를 가지고 앞으로 그 남북한 관계 개선에 활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미북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활용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소위 그 북한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상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이런 동결론 차원에 있어서의 그 핵 대화 문제 이런 것은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네. 미국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뭐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은 동결론 자체에 잘못 이래 우리가 접근을 해버리면은 동결론은 소위 핵 개발 국가가 또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더 이상 그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위 그 핵국가 지위를 인정해줘 버리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어디까지나 동결론은 입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출구조차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출구조차도 전제하는 것인 만큼 궁극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또 만찬 접견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